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가 만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 단연코 자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종교 문제도 정말 만만치가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게 수면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민감한 주제잖아요. 개인의 정체성이나 뿌리 깊은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을 공격받는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한데 모든 종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종교 관련된 인구 분포를 보면 비종교인이 60%, 종교인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종교 중 기독교가 17% 정도로 가장 높아요. 인구의 17%라고 하면 10명 모였을 때 한두 명 꼴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제가 체감했을 때도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 자체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순서를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서인데 기독교의 호감도가 6%로 가장 낮아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설문을 말로 풀자면 우리나라 종교인 중 기독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에게 기독교는 비호감이다. 저는 이번 기수의 영수 이전에도 찬송가를 부르거나 눈에 띄게 종교를 드러내는 출연자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는데요.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눈을 흐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알지만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시선들을 외면하는 건지 이번에 영수가 영숙에게 14년 만에 찾아온 설렘이라고 할 정도로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알고 싶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영숙은 자기소개 당시 분명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이유가 컸다고 언급을 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 민감한 광수가 종교를 물었고 영숙은 천주교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영숙의 말에 영수가 경청하며 끄덕거려요. 그렇다면 영수는 영숙의 종교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숙이 영수를 선택했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필체가 예쁘다면서 나중에 필체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써준다는 말이 나올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 필사한 걸 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난감한 말이에요. 영수는 이곳에 오기 전 누군가에게 이걸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챙겼을 거예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 성경 필사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요. 또 성경을 필사한다는 건 단순히 글씨 쓰는 행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는 알지만 그 종교가 아닌 사람이 볼 땐 어떨까요? 만약 필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 글씨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의 뿌리 깊은 신념이 담긴 글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글씨가 예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글씨가 쓰인 종이 너머에 이걸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만약 누가 영수한테 본인 글씨가 예쁘다고 불교 경전 필사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편견 없이 글씨 예쁜지 안 예쁜지 볼 수 있나요? 저는 종교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거라면 일단 상대방 종교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인지하고 있는 거라면 웬만해선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상대에 대한 배려겠죠. 근데 영수가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타인을 위해 각종 필수품과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숙이 종교 얘기를 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일 겁니다. 그 이후 영숙이 표정을 잘 숨기며 굉장히 상냥한 태도로 데이트에 임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였다고 봅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영숙의 모든 말이 한 방향을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수가 멀티가 안 돼서 뭘 말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영숙이 나는 정적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물론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에어컨을 끌지 말지 재차 물으며 영숙의 상태를 살피는데 영숙이 난 원하는 걸 확실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끄는 게 나았다면 확실히 꺼달라고 했을 거다. 이 대화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부담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영숙이 내가 영수님한테 어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생각했다 했는데 그 말도 어필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있죠. 영수는 마음이 급해요. 속전속결로 결론이 짝짝 진행이 되니까 나는 너무 편하다. 그치만 걸리는 건 나이 차이다 라고 하니까 영숙이 나이가 걸림돌이었으면 아마 선택을 안 했을 것 같다. 영숙의 그 말은 걸림돌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말이었는데 영수는 우리 사이에 걸릴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슈퍼데이트권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하는 영수의 말에 첫 데이트고 둘째 날밖에 안 됐으니 탐색을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분들도 영수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여기서 후회를 남기고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들 모두 나는 부담스러우니 다른 분들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죠. 영숙은 아직 종교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지만 사실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종교 얘기를 꺼냅니다. 상대방의 종교가 다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영수가 독실한 천주교냐고 되물어요. 이 질문은 독실하지 않으면 개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종교가 다른데 독실한지 여부가 왜 중요했을까. 무엇보다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냐, 함께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논의할 일이다. 여기 안에서 해결할지 밖에서 해결할지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영숙님이 판단할 문제다.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영숙이다. 근데 영수의 머릿속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숙은 밖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곳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상 초혼도 아닌데 가벼운 연애 상대 찾으려고 나온 것도 아닐 거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안에서 그저 감정의 이끌림으로만 즐기다가 나가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종교라는 핵심 가치, 종교에 대한 생각은 웬만해서는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연애할 때야 일요일만 포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공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 갈등 상황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건 아무래도 자녀 문제일 겁니다.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린 자세로 기도를 하고 나간다고 해요. 그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다. 그 기도를 하는 행위가 영수에게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줬을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이 내면의 행복감과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 에너지와 신앙에서 오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을 거잖아요. 저는 종교인들이 그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심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맛을 혼자 알기 아까워서 먹기 싫다는 친구한테도 막 권유하잖아요. 야야 한 입만 먹어봐.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한다니까. 먹어봐. 그런 기분. 근데 그 신앙의 기쁨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위험에 처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와 염려의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타인을 구하려는 선한 마음인 거죠. 물론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교리 같은 건 잘 몰라요. 다만 제가 종교를 권유받았을 때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주말 나들이나 캠핑, 여행 같은 건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종교를 전혀 강요하지 않더라도 매주 반복되는 배우자의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갈등 요소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독실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느껴지는 이질감은 마치 언어가 다른 것 정도의 불편감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엄청 독실한 기독교의 상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모님 모두 기독교이고 자신도 모태신앙,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대화에서 묘하게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 상태였죠. 예를 들어 회사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다들 수고했다, 그간 힘들었다, 잘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아 진짜 감사하다 이런 표현 있죠. 이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순간 인간의 노력이
가족이 폄하되고 누군가가 점지를 잘 해줘서 이뤄진 것 같은 허무함이 들어요. 한 번은 외근 때문에 그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무교인 걸 밝혔음에도 종교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습에 불편감을 넘어서 공격받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종교인 중에서도 일부의 이야기긴 하지만 종교에 깊게 심취해 있는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타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줘요.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자와 광수의 대화도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영자가 맥주도 마시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현실 타협하며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이고 광수의 종교에 대한 생각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광수가 결혼식 날부터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말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 훤히 다 알고 있잖아요. 영자도 광수가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없고 그렇군, 아 그랬구나 하며 동조할 뿐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종교에 대해 나보다도 광수님이 고민이 깊은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라고 말하며 판단의 주체를 광수에게 전가하는 대답을 해요. 일단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종교에 대한 건 그 후 내가 아니라 영숙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했던 영수의 대답과 맥락이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제작진이 한 기수를 조합할 때 일부러 다양한 갈등 코드를 넣는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번 기수에 남녀 한 명씩 기독교로 인해 이혼한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에 또 남녀 한 명씩 기독교를 배치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1대1로 엮이게 된 거죠. 저는 PD가 머리를 잘 쓰기도 하지만 운도 참 좋구나 느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